안녕하십니까. 2024년 기출문제 복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에 가스 누출 금지 경보장치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여기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스 누출 금지 경보장치는 통풍이 잘 되지 않아서 누설 시 체류를 함으로써 폭발의 위험성을 가질 수 있는 장소, 그런 곳에 설치를 합니다. 그죠?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 1번. 자, 다음 중 고압가스 성질에 따른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고압가스의 성질 먼저 보시면 연소하는 성질, 우리가 연소성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불이 붙는 연소하는 성질을 가진 가스 가연성 되겠죠. 그 다음에 불이 안 붙는 거 불연성 되겠죠. 그 다음에 조연성, 지연성 또는 초연성. 이게 뭡니까? 자신은 연소하지 않고 연소하는데 도와지는 성질. 그래서 연소하는 성질에 따른 분류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죠? 액화가스라는 것은 뭡니까? 저장을 액체 상태로 저장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용해가스, 압축가스, 액화가스 이런 식으로 저장성에 따른 분류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 자, LPG 용기 및 저장 탱크에 주로 사용되는 안전밸브의 형식. 안전밸브 형식은 크게 세 가지. 가용전식, 파열판식, 스프링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중투식은 없고요. 자, 가용전식이라면은 뭡니까? 아시틸렌, 염소, 산화에틸렌 용기 등 이런 것에 사용이 된다. 주로 우리가 열에 의해서 용융됨으로써 폭발을 방지하는 안전밸브 형식이죠. 그 다음에 파열판식은 수소, 산소 이런 것 같이 주로 이제 압축가스의 저장 용기에 사용되는 형식이 되겠다. 지금처럼 LPG 용기, 주로 LPG에 사용되는 것은 스프링식이 되겠습니다. 그죠? LPG 용기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4번 다음 중 같은 저장실에 혼합 저장이 가능한 것은,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일한 저장실에 혼합 저장 가능한 것 이렇게 묻고 있는데 가연성과 조연성 같은 경우, 그죠? 가연성 가스와 조연성의 경우는 폭발의 위험성을 가진다. 그죠? 그래서 혼합 저장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가연성, 조연성 조합이 아닌 것은 4번의 수소와 질소. 질소라는 것은 불연성이죠. 불연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동일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할 수 없는 가스는, 자, 동일 차량에 적재할 수 없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염소와 가스 3개가 되겠죠. 아세틸렌, 그 다음에 암모니아, 그 다음에 수소, 세 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운반할 수 없는 것은 염소와 아세틸렌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에 아세틸렌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서 틀린 것은 3번 발열화합물이므로 대기에 개방하면 분해 폭발의 우려가 있다. 분해 폭발은 합니다. 그죠? 우리가 아세틸렌 같은 경우 분해 폭발을 일으키는 가스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뭐냐? 발열화합이 아니고 흡열 화합물이기 때문에 압축을 했을 때, 그죠? 압축을 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 분해 폭발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에 개방한다는 설명도 틀린 것이고, 압축을 했을 때 분해 폭발을 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에 부탄가스용 연소기 명판에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자, 명판에는 우리가 연속이 명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부탄가스 용이다, 연속이다, 이렇게 연속의 명이 있어야 되겠고, 호칭 형식, 그죠? 모델 번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속이의 재질, 재질은 관계가 없다. 3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제조 번호, 제조자 명, 뭐 이런 것들, 품질 보증 기간,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이제 연속이의 재질은 관계가 없다. 자, 역화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자, 역화방지 장치라는 것은 긴급시 역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연성 가스를 압축하는 압축기와 오토클레이브 사이, 아시트렌의 고압 건조기와 충전용 교체 밸브 사이 배관, 아시트렌 충전용 지관에는 역화 방지기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처럼 1번 압축기와 충전용 주관 사이, 그죠? 주관 사이, 교체 밸브 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4번처럼 가연성 가스 압축기, 가연성 가스 압축기와 오토클레이브 사이가 되겠네요. 그죠? 2번의 설명과 이제 틀린 내용이 되겠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천연가스 주 성분은 천연가스, 내추럴 가스입니다. 그죠? 액화 천연가스가 되겠죠. 뭐 LNG라기보다는 뭐 NG가 되겠습니다. 그죠? 천연가스의 주 성분. 여기서는 메탄 2번이 되겠다. 그죠? 메탄. 그 다음에 이제 LPG 같은 경우는 탄소 3개에서 4개짜리. 부탄과 프로판. 이게 주성분, LPG의 주성분, 탄소 3개에서 4개짜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성분, 내추럴 가스는 메탄이 되겠다. 자, 신규 검사에 합격한 용기의 각인사항과 그 기호의 연결이 틀린 것은, 자, 틀린 것은 용기의 질량, M이 아니고 W, 웨이트가 되겠습니다. 그죠? 4번이 틀렸다. 자, 11번. 지하에 매설된 도시가스 배관의 전기 방식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이것은 4번. 전기 방식 시설의 관, 대지, 전이 등을 2년에 1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1년에 1회. 관과 대지, 관하고 땅하고의 전이차를 1년에 1회 이상 점검한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12번. 도시가스 배관에 설치하는 희생양극법에 의한 전이 측정용 터미널은 몇 메다 이내의 간격으로 해야 하는가? 자, 희생양극법 300m 간격이죠. 2번이 되겠습니다. 희생양극법하고 배류법 300m. 그 다음에 외부전원법. 외부전원법은 500m. 그죠? 그래서 외부에서 전원을 공급하니까 좀 더 먼 거리.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희생양극법, 외부전원법, 배류법. 우리가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희생양극법과 배류법은 300m. 외부는 500m. 가연성 물질을 공기로 연소시키는 경우 공기 중에 산소 농도를 높게 하면 연소 속도와 발화 온도는 어떻게 되는가? 산소 농도가 높아지면 연소 속도는 빠르게 된다. 되겠죠? 발화 온도는 낮아진다. 그러니까 불이 잘 붙고, 낮은 온도에서 불이 붙고, 연소 속도가 빨라진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궁이 같은 거 이제 불 붙일 때 이제 부채로 붙인다든지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14번에 고압가스 특정 제조시설에서 안전구역 안에 고압가스 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다른 안전구역 안에 있는 고압가스 설비의 외면까지 몇 메다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가? 자, 이 기준은 30m가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액화석유가스 저장 능력이 얼마를 초과하는 경우에
소형 저장 탱크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자, 저장 능력 500kg 이상일 때 휴게소에는 소형 저장 탱크를 설치하도록 되어져 있다. 500kg가 되겠습니다. 프로판을 사용하고 있던 버너에 부탄을 사용하려고 한다. 프로판의 경우보다 약 몇 배의 공기가 필요한가? 프로판과 부탄. 프로판, 우리가 완전 요소식 필요한 이론 산소량을 보면 산소는 5몰입니다. 그 다음에 부탄 6.5몰이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공기량이지만 산소량이지만 공기량으로 바꿔도 어차피 동일한 비율로 변경이 되니까 5대 6.5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부탄과 프로판 비교했을 때 뭡니까? 5대 6.5로 하면 1.3배가 되겠다. 그죠? 여기서 이제 산소량을 공기량으로 변환 안 하는 이유는 둘 다 어차피 변환해도 동일한 비율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냥 그대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1.3배가 되겠다. 17번. 과압안전장치 형식에서 용전의 용융 온도로서 옳은 것은? 용전의 용융 온도 75도씨 이하인 것이 원칙입니다. 75도. 자, 과압 안전장치, 우리 안전밸브가 되겠죠. 용전, 용융온도, 우리 가용전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용융온도는 75도 이하가 원칙이다. 가스 특정 제조시설 중 비가연성 가스의 저장 탱크는 몇 세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 지진 영향에 대한 안전한 구조로 설계해야 하는가? 우리가 고법 적용 대상 시설에 보게 되면 5톤, 5톤. 자, 이거는 이제 가연성, 비가연성, 비독성의 경우는 10톤입니다. 5톤 또는 500세제곱미터. 그 다음에 비가연성, 그 다음에 비독성일 경우에는 1000세제곱미터가 되겠다. 그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가연성 저장 탱크이기 때문에 1000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냥 가연성, 독성 이렇게 보면 5톤 또는 500세제곱미터가 되고요. 비가연성, 비독성일 때는 10톤, 그 다음에 1000세제곱미터가 되겠다. 자, 가스 제조시설에 설치하는 방호벽의 규격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서는 3번. 철근 콘크리트 벽으로 두께 12cm 이상, 높이 2m 이상. 박강판을 보게 되면 두께는 3.2mm, 3.2m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높이는 2m 이상. 자, 후광판은 6mm 이상, 6mm 이상, 그 다음에 2m 이상이 되겠다.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는 두께 블럭 벽이네요. 콘크리트 블럭은 15cm 이상, 높이는 2m. 그러니까 높이는 다 2m입니다. 3m 있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콘크리트 블럭은 15cm, 철근 콘크리트는 12cm. 답은 3번이 되겠다. 자, 가스 폭발을 일으키는 영향 요소의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여기서는 매개체가 되겠습니다. 그죠? 온도, 조성, 압력, 용기의 크기와 형상이 되겠다. 가스 제조시설에서 실시하는 가스 설비의 점검 중 사용 개시 전에 점검할 사항이 아닌 것은? 자, 사용 개시 전입니다. 그죠?
여기서는 1번 기초의 경사 및 침하. 자, 이거는 뭡니까? 뭐 설치하기 전이죠. 이거는 사용 개시 전에 점검하고는 관계없다. 장치의 이상 유무 이런 것들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기초의 경사 침하는 제조 시설을 처음 만들 때 점검해야 될 사항이 되겠죠. 자, 가스 폭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여기서 틀린 것은 안전 간격이 큰 것일수록 위험하다. 네, 그래서 안전 간격이 큰 것이 안전합니다. 큰 것일수록 안전하다. 안전 간격이라는 것은 전파될 수 있는 요 간격, 그죠? 간격. 그러니까 틈새가 좁으면 좁을수록 그 좁은 틈을 전달하는 거니까 위험하죠. 이게 넓어도 뭡니까? 전파가 잘 안 된다면은 안전하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3번의 설명이 틀렸다. 도시가스 중 음식물 쓰레기, 가축 분뇨, 하수 슬러지 등 유기성 폐기물로부터 생성된 기체를 정제한 가스로서 메탄이 주성분인 가스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여기서는 바이오가스가 되겠습니다. 4번. 우리가 천연가스는 뭡니까? 자연적으로 생성된 거죠. 천연에서 생성된 가스인데 여기서는 폐기물로부터 생성된 가스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프타, 부생가스 이렇게 보시면 에틸렌, 프로필렌 등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이 되겠습니다. 나프타, 부생가스. 그러니까 나프타 분해 공정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생성되는 가스다 이런 개념이고요. 석유가스는 당연히 뭡니까? 액화석유가스 또는 석유가스 이런 것들을 제조하는 가스가 되겠죠. 그래서 폐기물 생성된 가스는 바이오가스를 얘기하고 있다. 자, 24번 300kg의 액화프레온 가스를 내용중 50m 용기에 충전할 때 필요한 용기의 개수는 단 가스 정수 C는 0.86이다. 액화가스 충전 용기 충전량 W를 계산하는 공식 보시면 W는 C분의 V가 되죠. C는 정수 0.86에 최저 50L입니다. 그죠? 50L. 자, 이렇게 했을 때 한 개 충전할 수 있는 우리가 충전량이 나오겠죠. 용기 한 개당 58.14kg이 되겠다. 자, 현재 그러니까 300kg가 있으니까 뭐예요? 한 개당 58kg. 300을 58.14로 나누어 주면 필요한 용기의 개수 5.16개. 그러면은 6개가 되겠습니다. 그죠? 네, 2번. 자, 25번. 다음 중 폭발 범위 상함값이 가장 낮은 가스는 우리가 암모니아 15에서 28, 프로판 2.1에서 9.5, 메탄 5에서 15, 일산화탄소 12.5에서 74. 그래서 상한값이 가장 낮은 것은 프로판이 되겠다. 그죠? 최대 지름이 6m인 가연성 가스 저장 탱크가 2개가 서로 유지해야 할 최소 거리는, 자, 2개 인접 설치 저장 탱크를 할 경우에는 두 저장 탱크 지름의 합산한 길이를 4분의 1 해당하는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죠? 6m인 탱크가 2개니까 6 플러스 6 2개가 되겠고 여기에 4분의 1 값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하면 3m. 자연환기 설비 설치 시 LP가스의 용기 보관실 바닥 면적이 3제곱미터라면 통풍구의 크기는 몇 제곱센티미터 이상을 하도록 해야 하는가? 단 철망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우리가 LPG 용기 보관실 자연환기 통풍구의 크기는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이게 바닥 면적이죠. 바닥 면적 1제곱미터 당 300제곱센티미터의 크기로 한다. 크기 비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3세제곱미터니까 곱하기, 자, 이렇게 해서 903번이 되겠습니다. 액화염소가스 1375kg을 용량 50L 용기에 충전하려면 용기가 몇 개 필요한가? 액화염소가스의 정수 C는 0.8이다. 앞에서 했던 문제하고 동일한 문제입니다. 그죠? 자, W는 C분의 V. 자, C는 0.8이고요. V는 50L. 이렇게 했을 때, 용기 한 개당 필요한, 용기 한 개당 들어가는 가스의 양 62.5kg다. 현재 1375kg가 있으니까 얘를 62.5kg로 나누어 주면 개수 22개가 되겠습니다. 재검사 용기 및 특정 설비의 파기 방법으로 틀린 것은, 여기서 틀린 것은 4번. 파기 물품은 검사 신청인이 인수시한 내에 인수하지 아니한 때도 검사인이 임의로 매각 처분하면 안 된다. 4번이 틀렸습니다. 자, 파기한 물품은, 파기 물품은 검사 신청인이 인수시한 내에 인수하지 않았을 때는 임의로 매각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4번의 설명이 틀렸다. 자, 공정과 설비의 고장 형태 및 영향, 고장 형태별 위험도, 순위 등을 결정하는 안전성 평가 기법은, 자, 여기서는 4번 이상 위험도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예비 분석, 예비 위험 분석. 이렇게 보면 초기 위험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위험과 운전 분석이라면은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운전상의 문제점을 찾음으로써 원인을 제거하는 것. 결함수 분석, 운전자 실수 조합해서 분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의 설명이 되겠다. 자, 나사 압축기에서 순 로터의 직경 150mm, 로터 길이 100mm, 회전수가 350rpm이라고 할 때 이론적 토출량은 얼마냐? 로터 형상에 따른 개수 CV는 0.476이다. 자, 그래서 압축 가스량 계산식이 되겠습니다. 자, 가스량, 토출량 V는 K, 형상에 의한 개수 0.476이 되겠고요. 형상 개수, 여기에 D의 제곱, 로터의 직경이 되겠습니다. 직경이 현재 150mm인데 메다 단위로 답을 요구하기 때문에 메다로 변경해서 0.15의 제곱, D의 제곱. 그 다음에 마찬가지 로터 길이 L이 되겠습니다. 100mm니까 얘도 0.1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RPM 350 RPM이 되겠고, 이렇게 해서 계산하게 되면 0.37. 현재 분당 토출량을 분당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전수 RPM이 이제 분당 회전수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hour다 이라면 시간을 여기에 곱하기 60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초가 됐을 때 이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계산해 주는 내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둘 다 분단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대로 계산해 주면 된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액화석유가스 소형 저장 탱크가 외경 1000mm, 로터 길이 100mm, 길이 2000mm, 충전 상수 0.03125, 온도 보정 개수가 2.15일 때 자연 기화 능력을 계산하시오. 우리가 자연 기화 능력,
우리가 뭐 PVC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000분의 DLKT가 되겠습니다. D 외경 길이 L, 그 다음에 충전량에 의한 상수, 그 다음에 보정계수, 온도 보정계수. 자, 지금 나오는 수치를 다 곱해가지고 12,000으로 나누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2,000이라는 것은 1kg 기하하기 위해서 필요한 총 열량가 12,000kcal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00분의 외경 1000 곱하기 길이 100, 로터 길이, 로터 길이가 아니고 이건 길이 2000mm죠. 2000. 여기에 상수 0.03125, 온도 보정계수 2.15.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11.2,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로터 길이가 아니고 길이, 그죠? 길이가 되겠다. 저온 장치에서 열의 침입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기본적으로 뭡니까? 여기서는 1번이 틀렸다. 내면으로부터의 열 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뭐 열의 침입은 외부에서 일반적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 내면이 저온이기 때문에, 그죠? 외면에서 열이 이동하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에서 밖으로는 열 전달이 열이 이동하지 않죠. 그래서 내면으로부터의 열 전도, 이거는 설명이 틀린 내용이 되겠다. 자, 다음 중 대표적인 차압식 유랑계는 차압식 오리피스, 플로우 노즐, 벤츄리미터가 되겠습니다. 그죠? 오리피스 미터 1번.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정압기실에 설치된 가스 누출 경보기의 점검 주기는, 자, 일주일에 1회 이상 점검해야 된다. 2번이 되겠습니다. 공기액화 분리장치에는 다음 중 어떤 가스 때문에 가연성 물질을 단열재로 사용할 수 없는가? 자, 여기서는 3번이 되겠다. 그죠? 공기액화 분리장치에서는 공기 안에 들어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일반 가장 많은 거 질소, 산소, 그 다음에 뭐 아르곤 이런 것도 있죠. 그죠? 있는데 질소 같은 경우, 아르곤 같은 경우 불연성이다. 그죠? 불연성인데 산소 같은 경우는 뭡니까? 강력한 초연성 가스. 그죠? 그래서 가연성 물질을 단열재로 사용했을 때 폭발의 위험성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죠? 답은 3번. 자, LPG를 탱크로리에서 저장 탱크로 이송 시 작업을 중단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여기서는 2번이 되겠죠. 충전기에서 자동차에 충전하고 있을 때, 자, 충전하고 있을 때 되겠습니다. 그죠? 작업을 중단해야 되는 경우, 과충전이 된 경우, 화재 발생 시, 누출이 있을 때, 뭡니까? 액압축이 발생했을 때, 베이퍼록 현상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것들. 근데 2번은 관계가 없다. 자, 계측 기기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서는 3번. 구조가 간단한다는 건 맞죠? 그죠? 정도가 높을 것, 이렇게 낮을 것이 아니고 높을 것,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정도라는 것은 정확한 정도가 되겠죠. 정확한 정도, 정확성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세밀하고 정확한 정도, 그게 낮을 것, 이러면 틀렸다 이거죠. 높을 것,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자, 다음 중 저온을 얻는 기본적인 원리는 저온을 얻는 것,
우리 줄톰슨 효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좁은 구멍으로 분출시켰을 때 온도가 변하는 현상. 그래서 우리가 단열 팽창, 단열 팽창이 되겠다. 좁은 것을 통과시켜서 온도가 변하는, 자, 그것을 우리가 줄톰슨 효과 이용한 방식, 단열 팽창, 냉각에 응용되는 현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0번. 가연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 제조 시설의 수액계에는 액면계를 설치한다. 다음 중 수액기의 액면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자, 여기서는 1번 환형 유리관 액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수액계의 경우에는 환형 유리관 액면계 외의 액면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의 경우 유리가 깨졌을 때 누출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환형 유리관 외에 액면계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탄광 내에서 메탄의 발생을 검출하는 데 사용되며 청렴의 길이로서 그 농도를 알 수 있는 것은 안전등형이 되겠습니다. 그죠? 안전등형. 그래서 메탄의 발생, 우리가 탄광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 안전등형이 되겠다. 우리가 불을 피워놨는데 메탄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불이 확 커지겠죠? 밝아지겠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죠? 간섭계형은 가스의 어떤 굴절률을 이용한 방식이다. 그죠? 열선이라면은 연소 온도의 비례를 이용하는 방식이 되겠고, 흡광, 광도법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광을 흡수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죠? 여기서 탄광이라면 안전등형이 되겠다. 다음 연소기 중 가스용품 제조 기술 기준에 따른 가스렌지로 보기 어려운 것은 단 사용압력은 3.3kPa 이하로 한다. 자, 가스용품 제조 기술 기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가스 소비량이 9,000kcal인 3구 버너, 전가스 소비량이 11,000kcal인 4구 버너, 전가스 소비량이 13,000kcal인 6구 버너를 가진 연소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내용은 관계가 없는 내용이다. 자, 요 세 가지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정압력이 2.8kPa인 액화석유가스 압력 조정기의 안전장치 작동 표준압력은 7kPa, 3번이 되겠습니다. 5.6에서 8.4라면은 작동 개시압력, 작동 정지압력은 5.04에서 8.4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다. 자, 다음 중 정압기의 부속 설비가 아닌 것은, 자, 정압기는 우리가 뭡니까? 불순물 제거 장치, 이상 압력 상승 방지 장치, 압력 기로 장치, 이런 것들입니다. 검사용 맨홀은 관계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그 외에도 가스 차단 장치, 정압기용 필터, 각종 통보 설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맨홀은 관계가 없다. 관내를 흐르는 유체의 압력 강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가 유체 압력 강화와 관계없는 것, 압력에 비례한다. 4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저압배관 유량 계산식을 보게 되면 Q는 K 루트 이렇게 되겠죠. S 곱하기 L, 그 다음에 D의 5승 곱하기 H가 됩니다. 그죠? K는 상수, 폴의 상수 값이고요. D는 관지름, D는 관내경의 5승에 반비례한다. 루트니까요. 반비례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H, 허용압력 손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 S는 가스의 비중, 관의 길이, 그죠? 가스 위량. 그래서 Q는 가스 위량이죠. 자, 압력 강화는 가스 비중,
가스 비중 배관 길이에 요거 두 개에 비례한다. 그죠? 그 다음에 관경 5승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가스 비중 관길에 비례하고 압력은 여기서 주어지는 내용이 없죠. 예, 기호가 없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4번이 관계가 없다. 도시가스 원료인 메탄가스를 완전 연소시켰다. 이때 어떤 가스가 주로 발생을 하는가? 자, 메탄가스. 이렇게 됩니다. 그죠?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탄화수소 화합물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탄소는 산소와 결합하여서 CO2가 생성이 되고 수소는 뭡니까? H2O, 물이 생성이 된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물 이렇게 두 가지가 생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완전 연소됐을 때 기준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기에서는 이산화탄소 4번이 되겠죠. 공기비가 클 경우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공기비라는 것은 이론공기분해, 이론공기량 분의 실제 공기량. 그래서 공기비가 커진다는 의미는 실제 공기량이 많아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완전 연소되는 공기보다 훨씬 더 많은 공기가 들어오게 됨으로써 매연 열손실이 증대를 하고요. 좀 불필요한 공기가 들어와서 열을 흡수해서 빠져나가 버리니까 열손실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좋은 무식 촉진하는 물질, 대기오염 물질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합니다. 불완전 연소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공기비가 작을 때, 실제 공기량이 이론 공기량보다 작을 때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불완전 연소가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이다. 기체연료의 연소 특성으로 틀린 것은, 여기서 틀린 것은 3번이죠. 미세한 연소 조정이 어렵다. 예, 미세 조정, 우리가 액체나 고체 같은 경우 연소 조정이 가능하다. 고체는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답은 3번. 자, 49번의 다음 중 폭발 범위가 가장 넓은 것은, 여기서는 암모니아가 아까 15에서 28, 그죠? 메탄은 5에서 15, 황화수소는 4.3에서 45, 일산화탄소가 12.5에서 74. 그래서 일산화탄소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폭발 범위는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됩니다. 그죠? 정 안 되면은 폭발 범위 가장 넓은 거, 뭐 아시틸렌, 그 다음에 뭐 수소, 산화에틸렌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일산화탄소처럼 이런 것들 하고, 그 다음에 메탄이라든지 암모니아는 자주 나오죠. 메탄 이런 걸 뭡니까? LPG, LNG의 주 성분 메탄, 그 다음에 프로판, 부탄 이런 것들의 폭발 범위는 좀 알고 계셔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기구가 1atm 30도에서 10,000리터의 헬륨으로 채워져 있다. 이 기구가 압력이 0.6이고 온도가 마이너스 20도인 고도까지 올라갔을 때 부피는 약 몇 리터가 되는가? 압력, 그죠? 압력 P, 그 다음에 V, 최적, 온도 T 세 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보일샬 법칙이죠. 보일샬 법칙. T1, P1, V1은 T2, P2, V2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첫 번째 T1 30도, P1 1atm 최적 10,000리터가 되죠. 그래서 273 플러스 30도 1atm에 10,000리터는 T2 현재 온도 마이너스 20도죠. 273 마이너스 20분에 그 다음에 최적 압력 0.6 현재 최적을 모르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게 되면 13,916리터가 나오는데 여기서 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일샬 법칙으로 계산하시면 되겠다.
51번 굴착공사 시행자가 도시가스 배관이 매설된 지역에서 굴착공사 시 굴착공사 착공 전에 가스 배관에 대한 손상 방지 조치, 방호공법, 비상조치계획, 안전조치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가스 안전 영향평가서를 작성해야 하는 공사가 아닌 것은, 자, 여기서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굴착공사 시행을 하게 되면 지하보도, 지하차도, 전기철도, 지하상가 공사 시에 우리가 이런 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다. 그렇지만은 4번의 내용은 관계가 없다. 그죠? 저압이든 고압이든 이런 내용이 아니고 지하에 이런 시설이 있을 때 한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탄가스의 주된 용도가 아닌 것은, 여기서는 1번 산화에틸렌의 제조. 에틸렌은 은을 촉매로 해서 우리가 산화시켜서 제조로 하는 것이 산화에틸렌입니다. 그래서 에틸렌의 은을 촉매제로 해서 산화시켜서 제조한다. 답은 1번. 다음 중 LP가스의 일반적인 연소 특성이 아닌 것은, 여기서는 4번. 척화 온도, 우리가 나오지만은 프로판의 경우 우리가 프로판의 경우 481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탄 경우 441도가 됩니다. 그래서 낮다, 요 설명이 틀린 내용이 되겠다. 자, 54번 프로판 비중이 1.5라고 할 때 20m 옥상, 높이 옥상까지의 압력 손실은 얼마인가? 자, 입상배관의 압력 손실, 자, H는 뭡니까? 1.293 S-1 곱하기 H가 되죠. 1.293 곱하기 비중 1.5 마이너스 1 곱하기 높이 20m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12.93. 답은 1번이 되겠다. 자, 1.293은 공기의 비중량이고요. S 비중이 되죠. H는 높이가 되겠습니다. 파라핀계 탄화수소 중 가장 간단한 형의 화합물로서 불순물을 전혀 함유하지 않은 도시가스의 원료는, 여기서는 액화천연가스가 되겠습니다. 액화천연가스 1번.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충전용 주관의 압력계는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교정을 받은 압력계로 몇 개월마다 한 번 이상 그 기능을 검사해야 하는가? 우리가 충전용 주관의 압력계는 1개월에 1회 이상이 되겠습니다. 충전용 주관의 압력계. 그 다음에 그 외의 압력계는 1년에 1회. 그러니까 충전용 주관은 1개월에 1회. 그 외에는 1년에 1회가 되겠습니다. LP가스가 증발할 때 흡수하는 열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상이 바뀌는 것이죠. 증발한다는 것은 우리가 액체가 기체로 바뀔 때 필요로 하는 열이 됩니다. 그래서 상이 바뀔 때 필요한 열, 잠열이 되겠습니다. 자, 암모니아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 틀린 것은 1번. 가스일 때 공기보다 무겁다. 암모니아, 우리가 12 플러스 3이죠. 17. 분자량이 17이고요. 공기의 분자량은 29입니다. 그죠? 공기보다 가볍다. 그래서 1번의 설명이 틀렸다. 저장 능력 50톤인 액화산소 저장 탱크 외면에서 사업소 경계선까지의 최단 거리가 50m일 경우 이 저장 탱크에 대한 레진 설계 등급은,
자, 50톤입니다. 그래서 저장 능력 50톤, 그 다음에 사업소 경계까지 50m의 경우는 내진 2등급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100톤을 초과할 경우 내진 1등급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장 능력 100톤 이하 2등급, 이렇게 비가이언가스와 액화가스는 100톤 이하가 2등급입니다. 그래서 현재 50톤인 가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2등급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소가스의 품질 검사에 사용되는 시약은, 산소는 동암모니아 시약이죠. 동암모니아 시약. 그 다음에 피로카롤, 하이드로설파이드, 이거는 피로카롤하고 하이드로설파이드 시약은 수소 되겠죠. 그 다음에 브롬 시약, 그죠? 이건 아시틸렌. 아시틸렌은 브롬 시약과 발연 황산 시약, 이렇게 검사법에 따라서 두 가지 시약을 사용하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첫 풀이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